저는 못생긴 동생이었어요. 저는 외톨이였고 지지만큼 멋지지 않았죠. 저는 지지만큼 외향적이지 않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남들의 비판을 계속 듣게 되면 그걸 믿게 되는 법이에요. 저는 몇 년 동안 배우처럼 살았어요. 연기를 했죠. 늘 활짝 웃거나 멋진 포즈를 취했죠.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벨라 하디드 1996년생으로 어머니 모델 요란다 하디드와 팔레스타인계 억만장자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금수저 출신 모델입니다. 금수저 출신 셀럽, 네포 베이비라고 하면 흔히 실력 없이 백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벨라는 그런 네포 베이비의 편견을 자신의 실력으로 완전히 깨부순 몇 안 되는 세계적인 슈퍼모델입니다. 2022년에는 독자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뽑은 올해의 모델로 선정되었고 브랜드 코페르니 패션쇼에서 프레이 드레스 퍼포먼스를 선보여 큰 주목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타임즈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탑 100명으로 선정되기도 하여 여전한 탑 모델의 명성을 뽐내고 있습니다. 금수저 출신의 탑 모델 명성까지 얻은 어쩌면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벨라 하디드지만 그녀에게도 숨겨진 아픔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얻은 유명세와 잘 나가는 언니 지지 하디드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벨라는 가면 증후군과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언니 지지 하디드 역시 세계적인 모델로 어린 시절에는 벨라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발한 지지 하디드와 달리 어린 시절부터 소심했고 낯을 많이 가린 벨라는 자기도 모르게 언니와 비교하며 작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둘째 딸이기 때문에 유년 시절 가족과 함께 있으면 늘 소외감을 느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싫어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언니 덕분에 유명해졌다고 말해요. 언니의 경력을 이용했다고 말하죠. 늘 제게 물어요. 불안장애, 우울증, 거식증을 앓고 있으며 스킨십을 싫어하고 사회적 불안을 가진 소녀가 도대체 어떻게 모델을 하게 되었냐고요. 2021년 벨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작스러운 눈물 셀카를 올리게 됩니다. 이 당시 벨라는 정말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앓았고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어머니나 의사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면 답장할 기운조차 없어 텍스트 대신 사진을 보냈다고 합니다. 직업이 모델인 벨라는 파파라치를 마주할 때마다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고 사진이 찍히면 사람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할까봐 두려웠다고 하는데요. 문자에 답장할 기운조차 없어 텍스트 대신 사진을 보내고 우울증의 원인을 모른 채 그렇게 3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울했던 벨라를 구해준 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책 디 아티스트 웨이였습니다. 이 책을 쓴 줄리아 카메론은 소설가이자 시인, 시나리오 작가 등 여러 방면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과거 남편과 이혼한 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방황하던 중 자신의 아픔을 끄집어내 예술로 승화시키는 창조성이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와 자기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의 아티스트가 되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줄리아 카메론이 쓴 이 책은 인생의 정답은 창조성이다 라는 전제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내 내부에 있는 적막한 실험실에서 나는 예술로 전개했고 그 활동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다. 분리 과정을 통해서 핵심을 단단히 다지면 자신의 한계와 꿈과 진정한 목표를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다른 사람들 변덕에 대한 순응성은 약해지는 반면 자신에 대한 적응성은 강해지게 된다. 그동안 지나치게 함부로 다루고 잘못 썼던 자신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다시 핵심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 제가 직접 이 책을 서서 읽어봤는데 이 책은 읽는 책이 아니라 하나의 워크숍입니다. 다른 책들과는 달리 이 책을 다 읽으려면 무려 12주라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12주간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마다 과제가 주어집니다. 다만 12주간 공통적으로 매일매일 지켜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닝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입니다. 모닝 페이지는 매일 아침 의식의 흐름을 차분하게 노트에 3쪽씩 쓰는 것인데 이 책을 읽은 벨라 하디드 역시 스케줄이 없는 날 오전 8시 혹은 8시 30분에 일어나 매일 일기장에 모닝 페이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Morning pages. And for me, morning pages, even if I'm not doing the rest of the activities of the Artist's Way, first of all, get the Artist's Way. Okay, that's my number one thing of this Not week. sponsored. Not sponsored at all. It's an old book, but it's genuinely because I know that it's helped. It's your first. It's like the Stream of first stream consciousness. of consciousness of the morning. It's about leaving everything from the day before in the day before and being able to release it and move into your next day and being able to open that space in your mind. Like I feel like I wake up in the morning, I'm just like, and sometimes when you're able to just, it's 3 Put it pages. somewhere. It's annoying, but it helps, and it's changed my perspective. It's changed my creativity. It's changed the way I look at things. I'm starting to write my poetry again. I've started to write a movie through literally just the Wow. consciousness of what I was
waking up to in the morning, you know, dreams, things that like our brains are always and constantly working, and to be able to just at least do something that you know is productive for your mind first thing in the morning, It's powerful. then you can do what you want to Okay, do you're for the rest of the inspiring. day. 잘못은 모닝 페이지는 없고 그냥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쓰면 됩니다. 다만 본인 외에 아무도 당신은 모닝 페이지를 읽어서는 안 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처음 8주 동안에는 자신은 모닝 페이지를 읽으면 안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 쪽씩 일기를 쓰고 구석에 처박아 놔야 돼요. 정말 쓸 내용이 없어도 책을 읽다 보면 모닝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써봐라 라는 팁들도 들어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모닝 페이지는 내면의 검열관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훈련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소망하는 것, 희망하는 것, 후회하는 것, 계획하는 것을 선포한다. 두 번째는 바로 아티스트 데이트입니다. 아티스트 데이트라고 해서 유명한 아티스트와 데이트를 하라는 건가 싶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아티스트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Whether it's artist date, take yourself on one date a week by yourself, which is so scary and sometimes really uncomfortable, but after time you start to understand it's not, and you really do get a sense of self and being on your own 2 feet and realizing that the independence and the things that you do for yourself make you stronger, make you able to stand on your 2 feet. 본인 내면 속에는 어린아이 수준의 아티스트가 살고 있으므로 그 어린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본인 말고도 그 어느 누구도 이 데이트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자기 내면을 밖으로 내놓아 마음껏 응석 부리게 하고 그 아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유심히 들어줘야 합니다. 아티스트 데이트에는 꼭 사치스러운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관심이 필요한 거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내면에 있는 그 어린아이는 어쩌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고, 전쟁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으니 조심히 다루고 관심을 줘야 합니다. 2021년에 벨라가 올린 눈물 셀카 포스팅에는 이런 캡션이 달려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의 예술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은 크게 와닿지 않죠. 모든 인간은 다 다르며 자기만의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인간은 누구나 방황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길을 잃고 방황하며 감면 증후군을 앓고 불안감을 느끼는 걸 감추려 노력하죠. 그런 결점을 함께 공유해야 해요. 우리가 느끼는 자기 혐오, 즐거움, 행복한 감정 등등, 그리고 그것들을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모습은 제가 매일 밤 겪고 있는 것들이에요. 몇 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처음 이걸 봤을 때 왜 갑자기 예술을 언급하지 싶었는데, 벨라가 이 책을 읽고 난 뒤 영감을 받아 쓴 글이었네요. 추후에 벨라는 이러한 사진을 올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가식적인 소셜미디어에 속지 말고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바라보길 바랬고, 자신이 우울증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었을 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공유함으로써 자신과 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길 바랬으며, 겉보기에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 또한 같은 일을 겪고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벨라가 디 아티스트 웨이의 모닝 페이지에 영감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호기심에 10일째 매일매일 아침마다 모닝 페이지를 한번 써봤는데요. 직접 쓰고 느낀 바, 모닝 페이지의 가장 큰 장점은 미루고 미뤄왔던 나의 잡생각들을 정리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진솔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나와 대화하는 방법은 그냥 일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싶으실 수 있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비몽사몽한 상태로 저희 무의식을 적어내다 보니 정말 저희 날 것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바빠서 저 스스로를 챙기지 못했고 뭔가 머리가 분리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검열 없이 적어내니까 곳곳에 숨겨져 있었던 나의 무의식들을 밖으로 끄집어내 제가 직접 정리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쁘면 바쁠수록 일기를 써야 한다는 것을 모닝 페이지를 씀으로써 알게 되었는데요. 바쁠수록 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저와의 시간을 보내기 힘들어지니까요. 그리고 우울증은 무관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침에라도 시간을 억지로 내서라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쓰는 일기는 솔직히 미루기 쉽잖아요. 그날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짧게 쓰고 끝내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억지로라도 뚝씩 써야 하다 보니 일찍 일어난 게 억울하고 분량을 채우고 싶어서라도 제 모든 무의식들을 다 쏟아내게 되더라고요. 벨라는 디 아티스트 웨이를 읽고 난 뒤 불안을 극복하고자 좋은 습관을 들이는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집을 나가고 옷을 입는 것조차 매우 힘들었으나 사람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대해 얘기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남들이 자신의 옷에 대해 얘기하는 것보다 이 옷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가를 기준으로 옷을 고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며 아침마다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쁜 인생을 사느라 스스로에게 무관심하다고 느껴진다면 혹은 무기력하고 울적한 기분이 든다면 벨라 하디드처럼 한번 모닝 페이지를 써보는 건 어떤가요?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고 싶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티스트 데이트 그리고 12주가 진행되는 워크숍을 함께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울증에 맞서 싸우는 벨라 하디드의 이야기였습니다. You know, I don't walk around every day being like, oh, I want to take photos of myself and I love me. It took me 25 years to even appreciate myself as a person. And like, you really understand that when you're in those darkest parts of your life, you forget to have gratitude, when gratitude is the only thing that can pick you up from any of those places. And I'm sure that all of us have been there in those dark places where like that moment was when you started to just talk to yourself differently and started to have gratitude for yourself and realizing that, oh my gosh, every morning my body works for me. My 2 legs, they can walk me to work. And I'm worried about the pimple on my face, the fact that like I hated this picture of myself that was plastered all over Broadway. And we love her. Happy Bella.